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8일 새벽 5시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시진핑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세력이 교체되고 자유민주 세력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확실하게 한미일 동맹으로 재결속하게 되고, 그것은 김정은과 시진핑에게는 악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이든 문재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 성명서에는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북한이 싫어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중국이 싫어하는 중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 제한이 완전히 폐기된 거,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발칵할 북한이 침묵하고 있고, 중국의 반응도 그렇게 신경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겉으로 드러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말고 바이든과 문재인 사이에 무슨 합의가 있었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저음해 가지고 또 다른 깜짝 쇼를 벌려 가지고 2018년에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으로서 완전히 야당을 초토화 시켜 가지고 그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던 그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전례가 있습니다. 2007년 10월 그때 대세는 정권 교체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를 불과 6개월도 남겨놓지 않는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어요. 그때 합의한 게 14선언인데 김정일을 만난 거죠. 김정일을 만났는데 그때 합의한 14선언은 우리한테 완전히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가 비서실장으로서 그 회담을 추진했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어도 불가역적인 어떤 합의를 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 일종의 대못을 박아야 한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은. 그래서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떤 걸 꾸미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면에 무슨 합의가 있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박수만 보내기에는 뭔가 찜찜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반중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중으로 가면서 미국을 안심시켜 놓고 남북 문제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협조를 받는다는 약속을 얻은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 예컨대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급거 달려갔다든지 북한의 침묵,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취지의 걱정을 담은 글을 올렸는데, 이건 상당히 한번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모종의 합의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침묵,
회담 결과를 비판하던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의 팔을 문 대통령이 툭툭 치면서 좀 더 두고 보라는 식으로 말한 행위, 회담 이후 밝아진 문 대통령의 표정,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자평 등을 들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최고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문 대통령이 바라던 그 무엇인가가 성취되었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사실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문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고 초조해야 하는 모습 같았는데 회담 후에는 완전 딴판으로 바뀌었다. 말 그대로 얼굴이 확 폈다.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에게 한미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확고한 공감대 마련, 미사일 지침 종료, 백신 협력,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 강화를 회담 성과로 소개했다. 이 정도의 결과는 회담 전 실무진 사이에 합의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회담 결과와 상관없는 것이다. 사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들이 너무나 우클릭이어서 문 대통령이 이런 내용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각본에 말려들었다고 평가하지만 남이 연출한 각본대로 별다른 변수가 없었다면 회담 후 표정이 갑자기 좋아질 리가 없다. 이미 공개된 방미 성과와 44조 원 투자는 아무리 봐도 대칭이 잘 맞지 않는다. 나는 두 정상이 크랩 케이크를 먹는 37분의 단독 오찬 중에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모종의 부탁을 했고 44조 원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흔쾌히 동의하는 상상을 해보았다. 문 대통령이 김기현 권한대행의 팔을 툭툭 친 행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큰 것을 바이든에게서 받아냈다. 한번 지켜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의 방미 결과가 발표된 지 5일이나 지나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이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침묵이 이번 주를 넘기면 이는 문 대통령의 숨겨진 방미 결과가 북한이 예측한 것과는 너무 다르고 북한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큰 고민이 내년 대선이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새로운 남북미 관계 기반이 마련된 것처럼 언급했다. 결국 핵심은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이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정은에게 안겨줄 선물 보따리에 바이든 대통령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이게 핵심이죠.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또 다른 사격을 벌려가지고 대선 분위기를 확 잡으려고 하려면은 바이든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바이든이 김정은에게 뭔가 약속을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가 키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물 보따리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백신 제공,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다고 점쳐볼 수 있다. 진정한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대선용 쇼를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4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된다면 그 비용이 너무 크지 않은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다. 판문점에서 있었던 비핵화 사기극으로 선거를 이겼다면은 또 다른 사기극, 이번엔 그보다 훨씬 더 큰 사기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기극이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바이든을 속여야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바이든이 속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바이든은 또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친북화되는 것은 우리 고려사항으로서는 조금 우선순위가 적다. 친중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친중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친북화는 어느 정도 양해를 하자 하는 이런 계산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남북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평화쇼에 속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속으면 개돼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